네, 2025년 8월 9일 12시 9분 이정훈입니다. 저는 지금 12.3 계엄 이후 내란 특검을 지켜보면서 이 내란 수사가 실패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루는 주제는 우리 특전사, 육군 특전사에서 최강의 부대가 707이라고 있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707이 작년 12월 3일 국회에 들어갔다가 작전을 수행하지 못하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교도소에 가게 되면 CRPT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기동순찰팀이라고 번역하는 것 같은데 풀네임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무술 유단자로 구성된 교도관들이죠. 교도관들 중에 교도관, 특수부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CRPT가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에 실패했습니다. 707과 CRPT는 왜 실패했나? 이걸 통해서 지금 작금의 민심의 방향을 예측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707 부대. 네. 원래는 대테러 부대죠. 시작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테러가 일어나면 스왓이라고 하는 경찰청 대테러 팀이 들어갈 수도 있고, 우리 특전사, 육군 특전사에 또 들어갈 수가 있고, 해군 특전사 여단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육군은 특수작전을 하기 위해서 특전사를 만드는데, 그 중에 707 부대라 그래서 아주 뛰어난 무술 유단자 중심으로 대테러 작전을 하면서 동시에 특수작전도 하기 위해서 707 부대를 만들었습니다. 707은 경찰에 있는 스왓보다 더 강하다고 하죠. 이 부대가 지난해 12월 3일 국회에 들어갔었습니다. 밤에. 그때 단장은 김현태 대령이었죠. 갈 때부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헬기를 타고 출동을 하는데 이 부대는 아마 경기도 이천에 있을 겁니다. 이천에서 항작사가 제공하는 헬기를 타고 여의도 국회의사당으로 이동했는데, 그때 이 계엄에 대한 이 명령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아서 수도방위 사령부에서 문제를 걸었죠. 왜? 아무 승인도 받지 않고 들어오는, 서울 도심부로 들어오는 비행차가 있으면 적 내지는 테러 조직의 비행체로 의심해서 공격을 격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임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707이다, 너 왜 들어왔느냐, 이러면서 이 707 헬기들이 국회의사당 내리는 게 늦어졌죠. 그런 사이에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했던 계엄령이 TV를 통해서 알려지면서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로, 당직자들이 국회로 몰려들면서 사람들이 있었고, 나중에 이제 그 진입 문제가 풀려서 707 부대가 내려서 국회로 들어가는 거는 TV로 다 보셨을 겁니다. 그때 그들이 민주당 당직자들하고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 안에서 문을 잠궈버리니까 복도로 이어진 곳에 유리창을 깨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안에서 많은 민간인들이 저항을 하면서, 가장 인상적인 사례는 당시 민주당 대변인이었던 여자 안기령 씨가, 모든 사람이 이 계엄군하고 맞섰지만은 이 계엄 울베 출동한 707 부대원들한테 맞서가지고 막 항의하면서 밀어내는 게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아주 외신으로도 퍼졌던 사건입니다. 그때 707 부대원들은 김태현 씨가 그 후에 12월 9일 날 기자회견에서 밝혔는데, 비살상 무기를 사용한 무력 진압 작전이었기 때문에 테이저건은 경찰이 출동했을 때 누가 총기나 뭐 칼을 휘두른 놈이 있으면은 테이저건을 쏴서 기절시키죠. 그거와 공포탄, 그리고 방패, 케이블타이는 여러분들 왜 전선 묶을 때 이렇게 쭉 당기는 거 있죠. 사람 긴급하게 뒤로 손을 묶을 때 하는 거, 그거를 휴대했고, 그 외에는 기본 장비를 착용했답니다. 기본 장비는 각자의 소총과 각자의 권총입니다. 그러나 이 실탄은 개인들한테 나눠주지 않고 통합 관리를 했고, 요거는 이 707 부대가 항상 출동하게 되면은
군인들은 항상 총을 갖고 있어야 되죠. 그들은 이제 권총하고 소총을 갖고 있는데 그거를 가져가고, 그러나 총알은 이 부대 차원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사용할 때만 나눠주려고 10발, 권총탄, 소총탄 10발씩은 가져갔지만 부대 차원에서 관리했다. 통합 관리했고, 개인들, 즉 국회 본회의장으로 들어간 군인들은 갖고 있지 않았다. 갖고 있었던 거는 기본 장비하고 아까 말한 대로 테이저건, 공포탄, 방패, 케이블 타이 등이었습니다. 그리고 저격수 부대도 당연히 출동했죠. 이 대테러 부대가 출동하게 되면은 안으로 들어가는 부대가 있고 멀리서 따콩따콩 쏴주는 저격수 부대인데, 저격수 부대 역시 저격수용 총은 갖고 나갔지만은 실탄은 나눠주지 않았다,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날 출동을 했는데, 이게 가서 보니까 국회였고, 자기들도 이제 이북 어디로 하는 줄 알았더니 무슨 뭐 테러 현장인 줄 알았더니 이건 국회였고, 가서 보니까 민간인들이 딱 막고 있고 당황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김태현 대령은 이 김영환 당시 국방부 장관이 특전사 지휘부에 100여 통의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하라고 지시를 했고, 자기는 곽종근 특전사령부로부터 30여 차례 전화를 받으면서 출동을 했다. 그러면서 그 중에 받은 것 중에 하나가 국회 본회의장 안에 국회의원이 150명 이상 있으면 안 된다. 끌어내야 된다. 뭐 그런 식으로 임무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이 계엄령 자체를 몰랐고,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하는 건 TV를 통해서 알았고, 근데 다만 이제 그날 저녁에 곽종근 사령관하고 저녁 식사를 하면서 곽 사령관이 뭔가 출동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렇구나 했고, 그리고 이제 예정된 일과가 끝나서 퇴근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TV를 보다가 계엄이 선포되고 나서 출동 지시가 떨어져서 부대를 출동시켰더니 가서 보니 국회였고, 비살상 무기를 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실탄은 부대 차원에서 관리했고, 그리고 가서 그런 사태가 벌어져서 너무 참담했다. 자기로서는 참 괴롭다. 가장 무능한 지휘관이 되었다고 그때 울었었죠. 여기에 대해서 이 지휘관이 명령을 받았으면은 무조건 임무를 수행해야지, 이거는 계몽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얘기했던 겁니다. 이 곽종근 특전사령관도 나중에 내 연금 어쩌고 했을 때, 아니 군인은 무조건 해야지 왜 그런 걸 생각하느냐라고 하는데, 사실은 참 어려운 거였죠. 이거 계엄령으로 출동했구나. 근데 가서 보니까 국회인데 이거 계엄을 해야 돼? 라는 회의가 드는 순간, 이 민주사회에서 성장해온 군인들이 적과 싸움에 있어서는 무자비해야 되죠. 잔인해야 되죠. 근데 적이 아닌 우리 국민들을 상대로 한다 그러면 주춤하게 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707 부대가 국회 본회의장을 점거하지 못함으로 해서 12.3 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국회 결의안이 통과되면서 12.3 계엄은 실패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파면돼서 지금 구속되어 있습니다. 이건 다 아실 겁니다. 자, CRPT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건 익숙하지 않아서 찾아봤는데요. CRPT라고 하는 거는 Correctional Rapid Patrol Team. Correction이란 건 틀린 걸 바로 잡는 거죠. 교정, Rapid, 긴급, Patrol, 순찰, 팀. 교도소에 있는 Rapid Patrol, 기동 순찰팀, 뭐 이 정도로 번역되는 것 같아요. 이 CRPT 요를 모집 요강을 봤더니 태권도나 유도, 검도 4단 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권도가 2단이고 검도가 2단, 합쳐서 4단이다. 이건 인정 안 해요. 하여간 단일 무술에서 4단 이상이어야 됩니다. 교도관들은 그 교도소 내에서 재수자들이 집단 행동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무술은 어느 정도 배웁니다. 근데 이들만은 특별히 더 강한 무술을 갖출 걸 요구하죠. 그 전에 교도소 안에서 이제 뭐 폭동이 일어나면 그걸 제압하기 위해서 기동 타격대라는 걸 유지했었어요. 그러다가 2009년도에 이들을 다 통합해서 기동 순찰 팀을 만들었죠. 이게 CRPT의 시작입니다. 이게 비슷한 게 미국에도 있어요. 미국에는
SORT라고 하는 게 교도소에 있고, CRT도 있고, 뭐, 이탈리아에는 GOM이라는 게 있고, 거의 뭐, 대테러 부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는 육군이나 해군 특전부대에 근무한 사람들, 해병대 특수수색대 근무한 사람들이 자기 특전 무술을 살려서 하기 좋은 분야죠. 이들은 출동할 때 그 개호 업무 지침에 나와 있는데 가스총, 그 다음에 접이식 교도봉 착 접어서 우리 등산 스틱 착 접었다 피는 거 있죠. 그런 거 그게 이제 몽둥이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금속 수갑, 그 다음에 자기 몸에 바디캠을 붙입니다. 그래서 재소자들을 제압할 때 그들이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 다 녹화하게 돼 있고요. 녹음기도 하며, 그 다음에 방패는 저쪽에서 무기를 들었을 때 막는 거고, 방성모, 옛날 저희들이 한참 데모할 때 전경들이 썼던 돌날로 막는 모자, 그 다음에 방석복, 두꺼운 옷이죠. 그것도 역시 상대방이 칼이나 또는 몽둥이, 돌을 던졌을 때 막아내는 거. 그 다음에 방검 조끼를 입습니다. 이 방탄조끼까지는 아니에요. 방탄조끼 입으면 굉장히 둔해요. 전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방탄조끼 입었다는 것을 상당히 웃었는데 그렇게 자신이 없나? 그거보다 조금 더 가벼운 게 칼을 쳤을 때 칼이 막아내는 게, 찔렀을 때 막아내는 게 방검조끼 등을 착용합니다. 무술 유단되죠. 그래서 이들은 어떤 일들을 하는가 하면 수용자들이 집단 행동을 했을 때 달며들어서 결박을 하는 거죠. 가장 잘하는 거는 팔을 꺾어서 뒤를 그냥 묶어버리는 겁니다. 유럽에서 시위를 하게 되면은 그때는 유럽의 그 경찰관들, 폭동지나 경찰관들이 바로 양 체포해서 다리 끌면서 바로 손 묶어버리는데 그런 거를 잘하는 부대가 이 부대라고 보시면 돼요. 이들은 해병대처럼 팔각모를 쓰고요. 교도관들은 계급장이 있습니다. 경찰하고 비슷하죠. 순경, 경장, 경사, 경위, 경감, 경정, 총경 이렇게 올라가듯이 그들도 뭐 교감, 뭐 교정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 CRPT 부대만은 작전 나갔을 때 계급장을 띱니다. 그 이름표도 띄워버립니다. 그리고 CRPT만 딱 공개하죠. 그렇게 하는 거는 그 난동을 부린 재소자들이 이름을 기억하거나 계급장을 딱 보고 막 심리전을 펼치죠. 그걸 막기 위한 겁니다. 그 검은색 기동복을 입기 때문에 교도소에서는 재소자들이 이들을 까마귀라고 부릅니다. 상당히 두려워하는 조직입니다. 난동 부렸다가 한번 걸리면 난동의 종류에 따라서 허버지게 터질 수도 있는 거죠. 여러 자료를 보게 되면 교도소 흉악범들도 기동순찰팀만은 정말 무서워한다. 이런 얘기들이 많죠. 그래서 이들하고 재소자들이 또 나중에 시비를 걸기 때문에 바디캠으로 다 촬영을 합니다. 우리 특전사도 작전하게 되면 이 파이버가스에 여기다 이제 카메라를 올리고 촬영을 하죠. 자, 윤석열 대통령 체포건으로 돌아가겠습니다. 8월 1일 날 체포하러 왔다가 윤 대통령이 내복만 입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팬티만 해갖고 난닝구만 입고 바닥에서 못 가겠다고 버텨서 못 데려갔고. 근데 지금 윤석열을 데려가고 하는 게 윤석열 내란 특검이 아닌 김건희 특검이에요. 8월 7일 날 갔는데, 이미 이제 그런 건 예측이 됐기 때문에 이미 몇 차례 데려가려고 했으니까. 그래서 변호인들은 아침부터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구치소에서 면담을 요구하면서. 그런데 이들이 9시에 문 여는 걸 아니까 특검에서는 보다 일찍 8시쯤에 이제 자기네 직원들을 보낸 거죠. 그래서 교도소에 얘기하니까 교도소에는 일단 잡아서 특검에 넘겨줘야 되니까. 윤 대통령을 데리고 나오려고 했더니 안 나오려고 했다. 그래서 혼자 이 양반은 독방에 있습니다. 그래서 독방에서 하지 말고 출정 과장실로 가서 이야기하자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속인 거죠. 그래서 출정 과장실로 갔습니다. 과장실 바로 바깥으로 이어지는 출입물에는 특검 차가 대기하고 있었죠. 바로 싣고 가려고 그랬었는데 여기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변호인 불러달라. 이게 8시 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변호인들을 안 불러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구치소 직원들이 불러줬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변호인들이 보는 상태에서 특검팀에게 넘기려고 하니까 나 안 가겠다 라고 했고, 그 전부터 윤 대통령은 특검에서 어떤 수사를 하든 간에 자기는 진술을 안 하겠다라고 했었고, 진술을 안 하겠다면 그거 자체가 진술인 거예요. 나중에 뭐 검찰이 또는 특검이 뭐라고 써서 붙였던
법원에 가서 나는 그거 내가 한 진술은 아니다, 부동의한다 그러면 다 증거로 채택이 안 됩니다. 이거는 민주당 정권들이 만든 법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특검 측에서 특검팀이 왔는데 여기 특검 소속의 검사가 왔는지 아닌지 이건 확인이 안 됩니다. 되게 그 하급 직원을 보낸 것 같은데 이게 핵심입니다. 제가 5.16 혁명을 자료를 봤는데 거기서 보게 되면 박정희 소장이 그 계엄군의 필두가 되는 공수 제1여단 제1공수를 본인이 찾아가죠. 본인이 그걸 끌고 나오고 그 뒤에 저 김포에서 오는 해병대 1여단이 붙어서 두 부대가 서울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저 전방에 있는 6여단에서 포병대가 내려오고 누가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하는 가장 핵심 부대는 박정희 소장이 이끌기로 했는데 그러나 박 소장이 조금 늦게 가는 바람에 해병대가 먼저 지나가고 그 뒤를 공수여단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한강에 다리가 하나밖에 없을 때예요. 한강 제1 인도교밖에. 근데 그때는 이제 박정희가 맨 앞으로 가가지고 그때 공수부대도 앞으로 왔죠. 그때 육군 본부에서 자기네 소속 헌병대를 보내서 그들이 다리를 막고 총을 쏘니까 박정희가 일본말로 주사위는 던져졌다, 가자! 이렇게 하니까 공수단의 팀장으로 있던 차지철 대위가 고래고래 고함지면서 뛰어들어가죠. 그러니까 그 육군 헌병들이 놀래서 뒤로 도망가면서 공수부대가 와 한강다리 건너가면서 강북 지역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육군본부를 점령하고 서울시청 그다음에 지금은 청와대를 점령하면서 5.16이 되는 겁니다. 박정희가 앞장섰다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두 번째 12.12 사태도 제가 여러 차례 봤고 영화 서울의 봄은 상당히 엉터리란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보게 되면 우경훈 씨인가요? 그 사람이 헌병 그때는 이제 합수본이 만들어져 있죠. 계엄령 상태니까 보안사하고 헌병하고 일반 검찰하고 다 합쳐서 합수본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래서 헌병대에서 우경훈 씨가 맞을 겁니다. 그 양반이 중심이 돼서 대령이 중심이 돼서 정승화 계엄사령관을 체포하려고 함남동으로 가고 그 다음에 동시에 전두환 보안사령관은 최규하 대통령을 만나러 갑니다. 그래서 정승화 계엄사령관 체포하는 거 결재해 주십시오. 이게 결재를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일을 본인이 맡죠. 그리고 그게 잘 안 됐을 때에는 어느 부대를 출동시킨다는 플랜 B가 있었던 건데 이 첫 번째 계획이 깨지는 겁니다. 5.16 때도 보게 되면은 1공수에 가서 박정희가 먼저 끌어내지 못하고 해병대가 먼저 와버렸잖아요. 그래서 플랜 B로 간 것처럼 이때도 플랜 B로 가면서 정승화 체포하려다가 총격전이 벌어지고 하니까 기존 부대 들어와. 그리고 사태가 전개된 다음에 기어코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최규하 대통령한테 사인을 받아내죠. 둘 다 공통점은 앞장을 누가 섰느냐? 전두환과 박정희가 앞장을 섰다는 겁니다. 12.3 계엄을에서는 어느 누구도 앞장선 군인이 없어요. 김영현 씨가 실질적으로 만나서 했다면 자기가 앞장서서 부대를 끌고 나왔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 있죠. 자, 국회에 왔을 때 돌격 집어넣어라는 지시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김영현이나 아니면 윤석열이 됐어야 됩니다. 근데 그들은 현장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현장에 갔던 군인들이 당황해서 이건 아니네. 나는 어디 이북에 들어가는 줄 알았더니 이건 뭐야 하면서 본인들이 주춤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멀쩡한 얼굴도 본 사람 국회의원들이 막 항의하고 하니까 주춤 물러나면서 결론적으로 12.3 계엄을 실패합니다. 자, CRPT도 아마 재소자들을 체포하거나 재소자들이 난동을 부렸다 그러면 아주 유능한 무술 섭리로 촥촥 케이블 타이를 먹고 쫙쫙 할 겁니다. 그리고 이 CRPT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경찰 신분증을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 경찰이 수사권이 있잖아요. 근데 경찰관이 아닌 사람도 특별사법경찰이 됩니다. 예를 들면 관세청에서 밀수 담당한 수색하는 그런 사람들, 또 소방청에서 소방 관련 수사하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 CRPT 사람들도 특별사법경찰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체포할 권한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특경사 팀장도 출동하고 출정과장 방이었으니까 출정과장 당연히 있었죠.
근데 여기서 이 CRPT 팀이 변호사까지 들어오니까 체포를 못하고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에 나갔던 특검팀에서는 김건희 특검에서 제일 우두머리는 특검이고요. 그 다음이 특검보입니다. 특검이 거의 차관 내지 장관급 대우받아요. 특검보는 차관급 내지 바로 그 밑에 대우. 굉장히 센 자리입니다. 특검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특검보가 이건 특검이 지시하라는 걸 모든 CRPT 요원들한테 듣게 하기 위해서 핸드폰을 스피커로 바꿨죠. 그래서 문흥주 특검보가 직격폰으로 그때서야 지휘를 합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무엇이냐.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하는 중요 인물을 연행하는 과정에 특검에서 핵심 인물, 특검이나 특검보는 현장에 없었다는 것. 그럼 이 작전 실패입니다. 이게 스피커폰으로 지휘하니까 그걸 들으면서 CRPT 요원들이 이제 팔을 꺾거나 이렇게 못하죠. 그리고 이제 윤석열, 이게 뭐랄까, 조용히 하세요, 조소해 하는데, 이거는 이제, 그게 다 돼 있죠. 녹음이 돼 있고, 녹화가 돼 있죠. 자기들 바디캠. 그리고, 문홍주 특검보가 현장 요원 얼마냐? 그랬더니, CRPT 쪽에서는 10명 정도 된다. 그랬더니, 그거 못 잡냐? 그래서, 잡는 과정에서 팔 꺾고 뭐 하다가 떨어뜨렸답니다. 의자채 들고 실으려고 하다가. 10명이 이거 못 하겠어요? 달랑 들은 거? 윤석열 대통령, 뭐 저랑 나이 비슷한 사람인데, 저보다 훨씬 둔한 사람이에요. 저는 운동량이 좀 있어서 좀 빠릅니다. 그래서 10명이 넘으면 저도 못 당해요. 근데 이거 하나 못 잡겠어요. 근데 이걸 떨어뜨렸다. 이게 뭐냐? 심리적으로 CRPT 요원들도 여기엔 개입하고 싶지 않다. 이걸 잘못하면 자기가 골로 간다. 김현태 707 단장처럼 김영태 씨가 그 후에 그랬잖아요. 참 내 운명이 이렇게 끝나는 것 같구나. 그리고 그가 나중에 뭐 약간 증언 좀 바꾸기도 했지만 자기 어디 외국 파병되는 부대로 보내달라 그랬지 않습니까? 707 단장이면은 바로 공수 여단장 가는 아주 중요한 자리고 별일 날 수 있는 가장 좋은 꽃보직인데 거기서 팔자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날 명령이 내려서 출동 안 할 수도 없고 가서 보니까 어이가 없고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무능한 지휘관이라 그랬습니다. 이날 그 CRPT 팀의 팀장도 환장했을 거예요. 야, 물론 그 사람이 그 10명의 대원들을 확 쥐고 있죠. 이 팀 단위로 움직이는 사람들의 그 결속력은 무지 강합니다. 제가 동아일보에 있을 때 저희 기사 때문에, 제 기사는 아니고 울후비 기사인데, 우리 동아일보 서버를 압수수색한다고 검찰에서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종로경찰서에서 나와갖고 몸싸움 한 적이 있는데, 이 기자들하고 검사들, 그때 현장 검사도 왔어. 근데 뭐, 우리도 알지. 절대로 손 쓰지 말고 때리지 말고 그냥 몸으로만 버티라 그러는데 그게 되나. 중간에 나도 그냥 확 밀치고. 무슨 내가 답답하니까. 까보면 또 깐다고 막 이러고. 기자들도 깡다고 있잖아. 옛날 조선일보 모 선배는 별명이 광화문 도끼였는데 그냥 성질을 하면 그냥 이단 옆차기로 경찰이고 나발이고 뭐 몇 사람 걷어차고. 근데 어쨌든 그때 신동아 사태 때도 못 뚫고 들어왔어요. 못 뚫습니다. 그때는 기자들이 다수였으니까 못 뚫었는데 지금 어쨌든 변호사들이 입회해 있는 상태에서 윤석열 드러내는 거 하는 거 10명이 못했다. 이건 의지가 없는 겁니다. 뭐냐? 707도 이건 정치 재판의 사건에 내가 개입됐구나. 아니다라는 걸 알았던 거고 CRPT 그날 팀장이 신용호 씨인데 이 사람은 팀장이니까 한 군인을 치면 경찰을 치면 경위춤 되려나? 당황한 거죠. 그래서 이제 완강히 거부하니까 결국 그게 스피커폰으로 거꾸로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문홍주 특검보가 집행을 멈춰라 라고 하면서 끝난 겁니다. 자, 707은 국회의원을 체포 못했을 때 그때 손기령이라고 하는 민주당 여자 대변인이 나와서 나중에 BBC하고도 인터뷰하면서 민주주의를 지켰다라고 합니다.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인 김계리 변호사가 이 사건을 계속 문제 삼고 있어요. 그래서 CRPT 요원들의 바디캠 내놔라. 그리고 출정 과정 방에는 CCTV가 있습니다. 내놔라. 다 공개해라. 이거 공개를 요구하면 법원이 이제 판단할 텐데, 공개하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도 창피스럽겠지만, 특검도 개망신을 당합니다. 이게,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 체포한다고, 경찰이 몰려갔었죠. 그런데 그 당시에 101은 경찰이고, 332 수방사 경호팀이죠. 그 수방사 경호대장을 불러서
날인을 하게 했는데 그게 엉터리 날인이었죠. 지금 윤석열 12상 계엄을 가지고 내란몰이 하려고 지금 계속 하는데 이 내란몰이 하는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지금 계속 쌓여가고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어리숙한 계엄을 한 거라든지 불법 계엄을 한 건 그거대로 처벌받아야 되지만 그걸 내란으로 모으는 과정에서 불법을 행사한 거. 그때 경호 부대장 도장을 강제로 찍었죠. 그리고 본인이 경호대장은 오자마자 그건 내가 동의한 거 아니다 이렇게 밝혔잖아요. 이런 것들이 나중에 거꾸로 부메랑에 대해서 이재명 정권을 쪼아댈 겁니다. 이런 것 때문에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내란 사건을 전광석처럼 해야 돼. 근데 하면 할수록 불법이 쌓이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움직이는 행동대장들은 사실은 이건 정청래가 현장에 와서 지휘를 하든지 이재명이 하든지 아니면 내란 김건희 특검이 현장에 와서 지휘를 해야 돼. 아니면 특검보가 와서든지. 근데 지들은 싹 빠지고 밑에 사람 시키잖아요. 밑에 사람들은 죽두살동 하나? 안 하지. 나중엔 자기가 골로 가는데. 이게 뭐냐? 이게 여론이라는 겁니다. 저는 여론을 여론조사를 통해서 판단하는 것도 정확하죠. 근데 저는 이 현장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몸을 사리는 거 이게 옳다고 믿었으면 CRPT 요원이나 707 요원들 그냥 덮칩니다. 무섭습니다. 안 덤비는 건 벌써 이분들도 판단이 있는 거야. 계엄령이 실패하듯이 내란몰이도 실패한다. 저는 CRPT와 707 실패해서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특전사도 태업을 했고 CRPT도 보이콧, 태업을 하는 겁니다. 국가의 영이 안 서는 거예요. 영이 안 서는 이유는 뭐냐? 영이 안 서는 작전을 지시했기 때문이에요. 이재명 정부가 일단 생존을 해야 될 텐데 생존을 하려면 지금 인기에 굉장히 신경을 쓰죠. 근데 이런 것들이 하나 실패하면서 이제 김계리 변호사의 요구로 이 바디캠이나 CCTV 공개되고 하게 되면 여론의 반전이 일어납니다. 윤석열 잘한 것도 없지만 이재명은 뭐야? 특검은 뭐야? 그리고 특검이 만들어서 3개 특검이 쓰는 돈이 얼마지? 이렇게 나가면은 거꾸로 여론의 반전이 일어납니다. 정치는 생물입니다. 감사합니다.